어제 23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번 부동산 3법 논의에서 정말 서민주거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결과 나오지 않고 부동산 3법만 달랑 합의를 하고 서민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되게 아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지금 서민 주거대책에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그리고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과 함께 이 부동산 3법 개혁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슈화시키고 계시는 정의당의 서기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들의 문제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최창우 전국 세입자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위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좀 토지 공공성 네트워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많은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거기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강훈 운영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좀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오실 건데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그리고 장동혁 선임 간사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에 진행된 부동산 3법 계약 합의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의 이강훈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주택법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3법을 야당이 추상적인 목표의 향후 몇몇 가지를 논의하겠다는 믿지 못할 약속과 맞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3.3%고 부동산 비중이 67.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과다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자산 버블이 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맹신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띄우기에 혈연이 된 정부와 여당의 전략에 제1야당이 무릎을 꿇고 백기투항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택지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겠다는 합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 택지는 사후적으로 급등 지역에 한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수년간 집값이 폭등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틀을 남겨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가격 폭등 후에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자들이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적정한지 알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이 넘는 고가 상품인 주택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인 국민들을 열악한 지위에 놓게 할 것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 주체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 제도에서 지금 주택 공급에서 지장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은 부동산 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3년 유예나 재건축 조합원 30대 분양 허용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는 지금껏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왔던 것을 특히 올해 2014년 말에 이것이 유예 기간이 끝나자 강남 재건축 살리기를 위해서 다시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를 3년 유예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소수계층을 위한 편협한 특혜성 정책에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마저 동조했다는 데서 저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3주택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에게 집값을 띄워줄 테니 재건축 주택을 3채까지 사라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투기 조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사업주체들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산층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부담스럽게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더 띄우겠다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가계 자세에 거품을 띠게 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장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시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는 임대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부 월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세가 보증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매매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임대시장, 2차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법 등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와 같은 알맹이 없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어떤 합의를 맞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실제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10%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10%라는 임대주택 공급 목표만 내세운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는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인 합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기호 의원님께서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 3법에 대한 합의를 반대하고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당이 부동산 3법에 합의를 했고 그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 민주화가 폐기되고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라는 민영하에 오로지 재벌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그러한 제도 개선, 법 개정안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서민의 주거 안정이 시급한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처리를 미루고 내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부동산법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한 것과 극명히 비교가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지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 전월세 전환율 인하 이 세 가지가 합의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사실상 다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겉으로 보기에만 어떤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3법 처리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이사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전월세 값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치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이 부분이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그 인하 폭이 결정은 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전환율 인하가 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6개월간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그냥 논의만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내년으로 미루어졌긴 하지만 이 주거복지특위에서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 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실질적인 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서민 주거 대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3법 합의라고 하는 부동산 3법 계약안은 반민생적인 것입니다. 부동산 3법 개정안이 민생입법이라고 그동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개정안 이것은 명백한 계약안이고 반서민적인 그리고 2,300만 세입자에 역행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부동산 3법 계약안이 통과가 되면 세입자의 지위는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투기가 조장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일명 활발해지면 세입자들은 이사갈 곳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고 전세는 더 폭등할 것이고 월세는 더 폭증하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성격을 바라볼 때 2,300만 세입자에 대한 억압하는 그런 입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이 3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부동산 활성화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홀대하는 정책이고 반서민적, 반민생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부화내동해가지고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바로 반민생정당 아닌가 하는 그런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민생정당이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은 반민생정당이고 2300만 세입자를 등 돌리는 세입자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정당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또는 유예 이거와 그 다음에 수직정책 리모델링 등등 반주거 법률을 소리 소문 없이 찬성해주는, 그러면서 자신의 당론인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내팽개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 반복하면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듭해서 자기네 당론을 내팽개치는 이런 행태를 볼 때 이제 그저 불능이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감히 주장하기를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 계약안 합의를 당장 파기하라. 그리고 2300만 세입자와 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논의를 한다. 이런 이상한 합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에 논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안도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합의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호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10%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 국토부가 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5%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걸 10%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탕 3탕 정부가 하는 것을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탕 3탕 하면서 지키지도 않는 것을 이제 합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40만 호를 짓겠다고 매년 20만 호 짓겠다고 했거든요. 약속했는데 지금 뭐 8만 호나 지었는지 뭐 정확한 통계도 제대로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시 추가 100만 호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새정치연합과 기한도 없는 거 2030년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2100년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마나한 합의 이런 것을 지금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분명히 새누리당의 꼬복 노릇을 지금 하고 있고 2중대 3중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2300만 세입자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반서민, 반민생 정당을 자기가 가겠다, 자기가 스스로 한 약속도 안 지키겠다, 내 정체성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새정치연합을 앞으로 세입자들은 분명하게 규탄하고 반대하고 항의하라고 저희는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누리당이 말한 부동산 3법은 반민생 그런 입법입니다. 반민생 정당인 새누리당은 세입자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앞으로 사면에 갈 것입니다. 이따위로 행동하면서 민생정당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새정치연합 그리고 새누리당 둘 다 지금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최대한 남은 시간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 민달팽 유니언 권지웅 위원장님이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 유니언의 권지웅입니다. 사실 주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청년들이 바랬던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살아가는 집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돈을 더 쉽게 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혹은 아니면 얼마의 차임 정도를 높여가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되게 소박한 것을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이 보장된 집에 살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은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5%대란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주택을 구입하는 걸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무언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집을 사주길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재에서 활동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합의문에 보면 특위를 구성해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당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회에서 결정되는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말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는 정말 야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이 울분을 토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짧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최근에 하는 행태들은 거의 새누리민주연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난해 봅니다. 대한민국엔 도대체 사회경제 약자와 서민들을 대변할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도 야당이 없다 라는 강력한 그런 시민사회의 분노와 촛불 시민들의 촉구가 있었는데, 그때 좀 정신 차려서 야당의 MB합법 좀 막고 4대강 막고 이렇게 반짝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최근이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온칙도 없고 기력도 없이 무언칙하게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는 민생경제 악법들을 주는 대로 다 합의해주고, 야당과 시민사단체들이 줄기차게 호소했던 진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은 하나도 관철된 게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새누리당이랑 합당을 하든지 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까지 저희는 절망하고 있고, 다시 새로운 야당들이 정말 민중과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야합을 통해서 저희가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연합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연합장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보냈다는 화제 연합장입니다. 이정희 대표한테도 보내서 큰 무리 비슷한 걸 일으켰는데, 여기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는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세입자가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 서민 중산층이 아예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놓는 정책, 어저께 발표됐던 노사정 일부 합의,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됐던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어제도 부동산 악법 합의, 전부가 다 서민 중산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벌 대기업과 투기 세력만을 비유하는 정책들입니다. 도대체 뭐하러 그러면 대통령이 되신 겁니까? 5천만 국민을 골고루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서민 중산층을 일부라도 대변해야 되는데 단 일부라도 대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하러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민중들과 민초들과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창호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법과 정책과 제도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합의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고 있으니 예, 저희로서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거복지 특위를 꾸린다고 하니까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염치가 있다면 사회경제 약자들을 일관되게 보호하고 대변해온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게 그 특위위원을 일부라도 할애할 것을 또 강력히 촉구하고 저희가 여야 합의에 대해서 강력히 분노하지만 그래서 백자를 촉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합의지만 그 특이라도 서민주거 안정 내용이 대폭 합의될 수 있도록 또 저희는 밖에서 강력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